형 지금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네. 의료계 쪽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자리가 잡힌 거는 제가 대학교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추가적인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뭘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고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위치가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나의 쌓아온 경험들을 최대한 이제 레버리지 하면서 이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는 의료계에서 의사 혹은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에이드를 해주는 연구를 조금 하는 그런 직종에 몸을 담궈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형 어렸을 때부터 의료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한 게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트리거 시켜준 게? 어렸을 때 예시로 뭐가 있었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딱 그 바운더리에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제 친구의 이름을 막 기억을 못하고 내가 막 저번 주에 좀 significant한 거를 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까먹으시고 근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게 약간 치매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정말 그럴 나이는 아니셨잖아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런 그때.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들었던 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정말로 저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이런데 일단은 아빠가 병원을 가봤으면 좋겠다. 그냥 뭐 확인해서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권하기 전에 조심스러우니까 그 나이 때에도 저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좀 치매 증상이 실제로 있다고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교보문고에 가서 치매에 관련된 서적을 진짜로 중학생 때? 네, 중고등학생 때 가서 치매에 관한 서적이 딱 있어요. 의대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그런 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읽어가면서 치매는 어떤 것 때문에 발병이 되고 뭐 이제 초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 막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아직 연구는 많이 더 해야 되는구나. 사실 지금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없죠. 더 공부를 해야겠다. 벌써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똑같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아빠 치매를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간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을 때 조금 불타올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준비를 할 때도 약간 바이오 쪽으로 지원한 거야? 아니면 컴퓨터 쪽으로 지원을 한 거야? 사실 그때는 환경 쪽으로 지원했어요. 환경 쪽으로? 네.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좋게 변화를 시키고 싶다 이랬을 결국엔 때 형의 목표는 그거였으니까. 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결국에 슈덴 가슴에서 나오는 목표였는데 대학교 때 막상 그걸 이제 정리할 때는 그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는 환경 쪽인 그걸로 이제 많이 갔다가 UCSD는 적어도 그쵸. 네. 그 다음에 샌디에고에 왔을 때 여기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쪽으로? 사실 들어와서 Environmental Engineering에 관한 수업 안 듣잖아요. 1학년 때는 그냥 Calculus 뭐 이런 거 듣고 네. General Electives 이런 거 들으니까 사실 전공하고 그렇게 제 인터랙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공학 같이 그런 거를 딱히 배울 게 없었고 기본적인 교양 수업들을 보통 1, 2학년 때 가르치니까 웬만한 미국 대학들이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환경 쪽으로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어. 그랬는데 고민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어떤 큰 목표 없이 우리 학교 그래도 컴사 괜찮네. 컴사가 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그 이제 코딩 컴퓨터공학. 프로그램하고 네 컴퓨터공학. 그쪽이 이제 좀 미래지향적이구나. 취업이 잘 된다. 취업이 잘 된다. 결국 돈이죠. 그렇죠. 그게 있었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생물을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막 의사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깊게 있진 않았지만 항상 스쳐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그 뿌리를 치는 직업들 보통 그쵸. 어렸을 때 저희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쵸. 소방관, 경찰관 다 사람을 구하는 일 되게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의사도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각자의 꿈이 그게 점점 바뀌는 게 현실적인 이유들로 이제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현실이랑 어떻게 보면은 같이 융화가 되는 거죠. 누가 보면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융화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 세대 사람들로서 대학에 갔을 때 컴퓨터공학이 제일 핫한 분야고 그게 미국에서는 제일 취업이 잘 되는 분야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항상 나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는 바이오가 재밌었으니까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갑니다. 네.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가서 수업을 듣는데 네. 맨 처음에는 뭐 그것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 바이오인포메틱스 한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생명정보학을 한다고 해도 맨 처음에는 뭐 기본 자바 코딩 뭐 intro to Java programming 그쵸. 이래가지고 그냥 뭐 코딩 신텍스 배우고 네. 기본적인 variable들 뭐 integer, string 뭐 어떻게 세이브 되는지 스택에서 뭐 이런 거를 배우니까 사실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접하지 못하는데 제가 3학년 군대를 다녀와서 2학년 끝나고 왔다 왔어요? 2학년 끝나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3학년 때 정신 이제 차렸지 이제 갔다 와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못 그랬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그때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사실 바이오 인포메틱스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와 진짜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다. 마치 그 공상과학 영화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쪽으로 좀 스타트업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지금은 너무 많죠. 그 당시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상당히 새로운 분야였고 실제로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런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숭실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네. 근데 그게 사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죠. 형 지금 사실. 대학원 넣을 때도 되게 좋은 학교들도 딱 그 해당하는 박사 과정이 없어가지고 석사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력적이었던 거는 내가 이 분야의 미래가 완전히 틀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실 근거 없는 꿈? 아니 근데 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에 뭐 미리 디텍션을 한다든지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사람들 건강이랑 와닿을 수 있으니까 영향은 확실히 보이는데 아직 그 방법론에 대한 건 많이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쵸.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당시에 UCSD 자체가 거기에 인프라가 많이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바이오가 애초에 좋았던 데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다 겹쳐진 거죠. 네, 사실 그런 분야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찾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보통은 돈이 된다는 그 확신도 많이 없는데 그쵸. 이 분야는 돈이 확실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대로 좋은 걸 낼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좋은 프로덕트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애플 같은 회사를 애플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희가 쓰는 에어팟 같은 경우도 그 전에도 우후죽순으로 나왔던 와이어 없는 이어팟들인데 그거 다 안 좋았다가 개선한 거는 사실 그 연결 속도와 그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거 차이 딱 하나였는데 사실 그 디테일 조금씩 합쳐져가지고 그 프로덕트 자체가 좋아졌잖아요. 사실 그 방향성이 틀린 거보다 많은 것들이 완성도가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고 그 거기서 좋은 퀄리티 프로덕트만 나오면 무조건 이거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도 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웬만한 한국어로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사실 형을 초대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형이 되게 주관이 뚜렷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노력을 하죠 가끔씩. 그 사회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되는 타임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언제 대학을 가야 되고 언제 군대를 가야 되고 언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타임라인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타임라인이 조금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늦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유학생들에 비교해서 되게 불확실한 상태에 오래 있었고 그 고충들에 대해서 형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무슨 힘든 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걸 버텨냈는지. 친구들의 대부분 근데 한국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 다 떠나거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은 뭔가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루하루를 한심하게 산 게 아니잖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되게 랩에서 일도 하고 리서치 페이퍼도 쓰고 이랬는데 안착한 느낌? 세틀한 느낌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 시간들 보내면서 2년 반 동안. 지금에서 되돌아봤을 때랑 제가 그 2년 반을 보내고 있을 때랑 그 시간이 나한테 어떤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하고 있을 때는 나 지금 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스텝들을 밟고 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암 연구인데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도 괜찮아. 이곳에서 내가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면 결국에 뭐 성과들은 따라오겠지. 그러면서 저는 2년 반 중에서 첫 1년을 뭐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보내다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숲을 보지 말고 나무만 보면서 살자. 나무만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저는 큰 그림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본업에서 조금 멀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그런 어떤 루틴을 잡아서 이렇게 거의 개미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사실. 그 중에서 포함되는 게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진짜로 나한테 베스트 초이스인가? 최선의 초이스이긴 한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UCSD도 이쪽으로 나쁘지 않은 학교고 교수도 뭐 잘 맞는 교수고 그래도 at least 그 초반 1년 동안은 이제 교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되게 교수랑 잘 맞았고 그래서 조금 안주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형의 일상이랑 정신적인 거에 도움이 많이 안 됐다고 느껴서 지금 일단 나무만 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들이 더 짙어졌어요. 그런 고민들이. 왜냐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더 짙어졌죠. 더 강해졌죠. 나는 내 길을 가자. 이 생각?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같이 술 마셨던 사람들 말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주인공이 된 영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으니까 뭐 야망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개발자로. simply 돈 많이 주는 직종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해서 그냥 그쪽으로 all-in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go through 하고 있는 이런 스텝들 어쩌면 안 겪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나한테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은 항상 그래도 내기를 가자로 끝났던 거예요. 결론. 내기를 가자로 항상 끝났죠. 어. 항상 그렇게 끝났어요. 사실 그 형 도중에도 근데 의사 준비하려고 했었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의사의 꿈도 있었고 근데 치대 준비한다, 의대 준비한다 이랬던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접은 거예요? 생각을 왜 들었어요? 왜 들었는지 1번 왜 접게 됐는지. 의사는 원래 제가 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 오래전에.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연구가 진짜 환자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콜라보레이트 하는 의사들은 그런 것들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좀 거기에서 이제 갭이 조금 발생해요. 리서치팀과 당연히 이제 프랙티스 하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그 갭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야들보다 더 그럴 것 같아요. 의학이 아무래도 사람 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리스크도 훨씬 많고 서로 경험을 아예 못 하잖아요. 수술방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깊이랑 차원이랑 이 데이터 만지는 사람의 깊이랑 차원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고충과 원래 평소에 느꼈던 거를 전혀 모르고 알려면 알 수 있겠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고 이 사람은 또 형 데이터 만지는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비전이 아직 완벽하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어답션도 좀 느리고 몸에 관련된 거 매년 바뀌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막 논문들에 나왔던 사실들도 나중에는 아닌 걸로 또 밝혀져가지고 또 바뀔 때도 있고 또 그게 또 다시 뒤집힐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jack of all trades가 될까?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MD, PhD라고 볼 수 있죠. MD, PhD. 근데 컴사를 전공을 해가지고 의대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좀 이제 유니크한 캔디데이트로 충분히 좀 약간 브리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아예 좀 컴퓨테이셔널 한 쪽으로 리서치를 해왔고 그 반면에 대부분의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뭐 학부 때 진짜 공대 수업 말고 그냥 아예 사이언스밖에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좀 이제 유니크한 그 브리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컴사도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대강이라도 이런 쪽의 리서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의대 관련된 거는 의대에서 이제 바이올로지 같은 거는 더 배우면 더 배워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jack of all trades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접은 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솔직히 MD 하나 하고 PhD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빡세니까 엄청 빡세고 저는 그 정도의 커미트먼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조금 그렇게 막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냐면 군대도 다녀왔고 그쵸. 그리고 학부도 제가 사실은 의대를 한번 explore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1년을 더 했어요. 대학 학부를? 근데 1년을 더 하면서 느낀 게 이런 베이직 사이언스를 내가 앞으로 의대 가서 4년 동안 과정을 또 한다? 나는 그거 말고 그냥 연구로 그냥 가가지고 나중에 그 연구의 프로덕트를 의사한테 전달해줘서 의사가 쓸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데이터 관련된 컴퓨테이셔널한 걸 더 그쪽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를 파자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1년을 더 걸렸구나. 졸업할 때. 그때 졸업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리퀘어먼트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프리메드.
그래서 requirement를 다 채웠어요. 근데 그 남은 나머지 1년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거를 4년 동안 더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약간 베이직 사이언스 쪽에서 뭐 논문을 읽거나 뭐 여러 가지 학술적인 활동을 해야 될 텐데 am I up for it? 내가 하고 싶나? 그거를 모르겠다. 그래서 형이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가 뭔지 정확하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하는 연구?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짧게 네. 말씀드리면 단일 세포 유전자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유전자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 세포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네. 집단체를 보고 어떤 pathway가 발현되고 안 발현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게 다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지. 그게 다인 게 왜냐면 저희가 보통 어떤 병의 발생되는 이유는 어떤 pathway가 activate 되고 deactivate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떤 유전자 때문에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게도 그거가 사용될 수 인사이트예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이 pathway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이 pathway가 활성화돼 있다는 뜻은 이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이 pathway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pathway는 다양해요. 네. 다양하니까 우리 목표는 이 여러 가지 pathway들 중에서 어떤 pathway 때문에 지금 우리 암이 계속 이렇게 자라는 거야. 이거를 알고 싶은 건데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암의 성질이 되게 세? 얘는 뭐 때문에 암의 성질이 없어졌어?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그럼 있는 형이 거예요. 다루는 데이터는 보통 암 환자들 관한 유전자 데이터예요. 네네네. 그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검사를 했을 때 뭐 이 pathway가 조금 좀 수치가 높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예요. 지금은 완전히 딱 연구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럼 형이 지금까지 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아는 건 아니고 대충 큰 그림은 알겠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하고 싶은 연구라든지 제가 들었을 때는 그때 뭐 지원한 학교 중에서 딱 형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고 하는 대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연구는 뭐예요? 앞으로 어떤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환자들한테 영향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고 그 연구들 중에서도 환자들의 생물학적 데이터, 그 뜻은 제가 말한 뭐 유전자 데이터 그리고 환자들의 이미지 데이터 활용을 해서 어떤 병의 발병을 좀 프레딕트 한다던가 뭐 아니면 트리트먼트 메소드를 찾는다던가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암 조기 발견이나 예측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정말 이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환자하고 되게 가까운 연구. 네. 너무 이 아카데미아 안에서 theory랑 그냥 발견을 위해서 발견이 아닌 좀 피부에 와닿는 환자와 밀접한 쪽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 애초에 하고 싶었던 MD, PhD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데 이제 그런 연구 쪽으로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연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이게 사실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청중들이 이게 진짜 다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큰 픽처를 준 거고 그렇죠. 네, 더 제가 뭐 하는 건 더 있겠죠. 네. 좋은 클래리피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미 나왔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연구 관련 얘기는 또 많이 안 했었잖아요. 저희 같이 있을 때 왜냐면 너무 테크니컬해지면 또 술 마실 때 일단 내가 바이브가 설명을 깨지니까. 내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해한다는 그 보장도 없고 관심도 어. 없을 수도 있고 어. 제가 이제 많이 아는 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형이 그 도전들을 몇 개 했잖아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도전들이 있었는데 이 보트 사업을 했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 와가지고 형은 대학원을 간 것도 아니었고 제 기억 때 그때 랩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거의 처음 왔을 때 보트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좀 셌거든요. 형의 저 첫 이미지는 아 사업을 하고 싶은 형이구나. 그랬는데 그 보트 사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보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보트 사업은 한국의 빠지 사업이랑 똑같아요. 아 빠지 사업. 근데 그런 기구 없는, 그러니까 막 놀이기구 이런 거 없고 그런 거 없는데 이제 뭐 워터 스키, 워터 보드, 그걸 뭐 웨이크 스키잉, 웨이크 보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죠. 샌디에고가 이제 워낙 날씨가 항상 좋고 항상 좋고 사람들이 휴가철에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 많고 이제 근데 그 사실 그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보트를 사야 되니까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아는 것도 아예 없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뚫고 갔어요? 초반에 시작을 할 때 네. 두려움은 없었어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된다. 이거는 된다. 우리가 투자금 그냥 하기만 하면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이거는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 한번 놀러 나갔다가 그쵸. 네, 그쪽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했고 실제로 그 형 친구들 중에 돈 버는 거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 명 있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으쌰으쌰하게 갖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하다가 멈췄잖아요. 왜 멈추게 됐어요? 의지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의지 상실. 너무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거를 시킬 때 아니면 손님이 약속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를 법적으로 좀 챙겼어야 됐는데 챙기지 못했거나 너무 많은 그런 게 편집들이. 하루하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스박스를 심지어 샀어요. 거기 차갑게 음료를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아이스박스가 사이즈가 잘 안 맞아. 그러면 그것도 가가지고 리턴하고 다시 사고 뭐 물 같은 것도 어떤 물을 사야 좋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우리는 좀 팬시하게 보스 물로 가자 아니면 보스라는 물이 있어요? VOSS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에비앙 같은 건데 고급물. 고급물 뭐 그런 이제 디시전 메이킹들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맨 처음에는 보트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나가서 주차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이거 보트 주차하다가 진짜 한 30분은 막 보내고 그냥 보트 풀고 다시 보트 땡겨오고 이게 하루에 진짜 3시간? 와.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 스트러글이 저는 샌디에고에서 유일하게 있는 멤버로서 그런 거를 제가 다 해야 되면서 너무 좀 체력적으로나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형이 연구도 하려고 했고 준비도 많이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갔다 오면은 형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세척을 또 배를 한번 다 해야 되고 소금기를 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형의 나아가고 싶은 인생 방향이랑 조금 결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저하고 안 맞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롭고 창의적인 어떤 breakthrough, 어떤 그 돌파. 돌파구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친 게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않겠냐, 이렇게 했으면 됐지 않겠냐.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조금 지쳤었던 페이즈였는데 큰 일도 이제 몇 개 있었고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멈추게 된. 이게 만약에 좀 근본적이게 형이 정말 원했던 가치랑 맞았다면 더 오래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형이 맨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한 게 돈이 되는 길이 딱 보이고 이거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 때문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점들이 안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들이 직접 겪게 될 때 이게 가치관이랑 방향성이랑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맞으면 형이 더 지쳤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확하고 근데 사실 조금 정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도 했지만 저는 어떤 회사를 창업을 해본다 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런 뭐 웨이크서핑을 같이 나간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 셋이 한번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진짜로 돌려보자 배를. 그것도 되게 큰 약간 경험이 나중에 되겠다 싶어서 사실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절대 사업하지 마라. 그러면 친구들 사이만 안 좋아지고 안 된다. 왜냐면 막 일도 이제 어사인 할 때 의상할 수도 있고 왜 너가 더 막 뭐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뭐 내가 워크로드가 더 많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근데 일단은 저는 회사를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는 게 있었어서 근데 그게 너무 큰 거죠 사실 토픽이. 회사를 창업해보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트를 운영하고 정말 그 필드에 있는 그런 삶이 나하고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아직도 사실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100%는 아니었으니까 좀 지친 것 때문에 포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결정을 후회해요? 이건 바뀔 수 있죠. 언제 돌아보는 타이밍에 따라서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형은 보트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말았을 걸. 사실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말이긴 하죠. 포기하지 말았을 거가. 왜냐면 집 돌이켜보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는데 버텼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게 미래가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게 또 형의 가고 싶은 방향성이랑 이게 정확하게 얼라인을 했으면 분명히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때 포기를 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근데 사실 시작만 한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힘들고. 저도 지금 사실 이 팟캐스트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좀 항상 재고 항상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한다고 누가 듣기는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형이랑 그때 그 주차장에서 세워놓고 그 베이스 엄청 빵빵한 그 스피커로 들었을 때 그 힙합 음악을 들었을 때 그 희열감은 좀 신선했어요. 네, 물리적으로도 신선했고 그런 스피커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런 보트에 올라타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팬티 몇 장 구비해뒀었거든요 보트에. 지릴까봐 베이스에. 그럴 수 있죠. 삼각 팬티였어요? 네, 오케이.
저는 사실 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올해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거의 중요성을 최근에 너무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큰 게 대학교 원서 지원할 때였거든요. 왜냐면은 Statement of Purpose는 사실 대학원용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대학교 입학관들한테 나는 애플리케이션 넘버 0013이 아닌 장주영이라는 사람을 인식이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게 뽑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 미국 대학 입시할 때 에세이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확립이 됐는데, 형은 이제 대학원 원서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 대학원 지원 원서 쓰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거 쓰면서? 확실하게 조금 제 목표를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더 그 프로그램들, 교수님들이 실제로 하는 연구가 뭔지 페이퍼 조금 읽어보고 애브스트랙 정도라도 그런 거를 하면서 너무 많은 리서치 분야가 있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진짜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립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실 박사 지원하기 전에 이미 그게 다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으로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외부 자극 말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런 시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됐었어요. 지원서 쓰기 전에.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건 있었고, 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나만의 어떤 생각이고, 내가 그냥 뭐 현실을 안 봤을 때, 지금 필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을 안 했을 때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확실히 있었고, 그것과 현실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원서를 쓸 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이 긍정적인 요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창의성에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constraint,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이 필요하다. 그 제한된 박스 안에서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의 형이 그 abstract 페이퍼들 많은 교수들 읽어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방향성 크게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는지를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게 더 그림이 확고해지고,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고, 그런 프로세스를 겪었던 거잖아요, 형은. 그런 면에서 확실히 그 외부적 인풋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큰 방향성이 있다면, 그게 이미 있다면은 더 구체적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저도 뭐 당연히 그랬었고 그런 시절 많았지만, 요즘 그냥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왜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취직해야 돼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고, 그게 의미가 끝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이 있는데 나 그냥 하던 일 계속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끝인 아니면 사람들이 그게 많다. 되게 계속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나는 이 세상이 그냥 편해. 근데 그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가치나 내가 원하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떤 measurable한 목표가 없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안쓰럽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건 있었거든요. 나 대학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만 보자. 근데 나무만 계속 보니까 그냥 진짜 쳇바퀴 계속 타는 거예요, 햄스터처럼.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숲을 어떻게 보는지 약간 까먹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있겠지만 가끔씩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뭐 명상이라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요즘에 좀 중요하지 않나. 저도 이번에 이제 외부의 압력으로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지만 그러면서 제 가치관도 조금 더 확실해지고 내 커리어에 대한 목표도 조금 더 확실해지고 하면서 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중요한 뿌리가 되겠구나라는 게 생기니까 하게 될 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이제 목표랑 방향성 설정에 대한 건데 그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목표가 없었던 기간이 최근에 이제 샌디에고 오면서 한 2, 3년 동안 없었어요. 제 원래 목표였던 취업을 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이 한 명이 살기에는 너무 충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 이상의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안정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 이 개발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제 자신의 미래가 잘 안 그려졌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고 막 너무 즐겁고 막 이랬던 일은 아니라 하면서 물론 좋은 일들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상황이 아니었나. 네, 근데 그 목표랑 방향성은 사실 외부의 충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 어휴 나이 더 먹었는데 나 올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뭐 피트니스 산업도 항상 1월 1일 날 바쁘고 자기 개발 컨텐츠도 1월 1일 쪽에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그게 막 엄청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것도 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왜 못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주기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 리플렉션 타임. 형이 얘기했던 명상, 운동, 이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들을 항상 안 빠지는 게 이 리플렉션 타임이거든요.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수영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걷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는데 무조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 하는 괴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없어서 많이 유지를 못했던 것 같고 저도 요즘 그거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 설정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리플렉션 타임이 필요한 것 같다. 그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목표를 설정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옅어져요. 그거를 안 옅게 해주려면 계속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피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기 싫어서예요. 왜냐면 힘들거든. 귀찮거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도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도 치열하게 살았을 때도 이 리플렉션 타임을 안 한 이유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나름 만족하는 하루였지만 정말 내가 바라는 방향성과 내가 원하는 인생과 완전 맞는 하루를 보냈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좀 의미 없이 그냥 한두 적 쓰고 그냥 잘 수도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루 잘 보냈다는 빙정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더 잘해야 돼. 내일 6시 일어나야 돼. 내일 운동해야 돼.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그 다음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게 해주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부딪히면서 제 사소한 습관들이 다 사라졌었어요. 합리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난 이거를 하지 않겠다. 굳이 6시 안 일어나도 돼. 7시 반에 일어나도 돼. 이 정도는 내가 먹어도 돼.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저를 잡아줬던 그 규율들이 없어지고 패턴이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의 본성인 모습인 게으른 게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려고 하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생각 별로 없이. 내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샌디에고 트랩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그런 욕구나 그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뭐 생활을 통해서 느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면서도 너무 돌아보는 사회가 한국. 다 비교하고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비교 대상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너는 뭐 했냐 뭐 옷은 뭐 입고 뭐 어떤 브랜드 입고 뭐 이런 거가 다 비교를 하는 건데 비교를 했을 때 남들처럼 노스페이스 패딩 맞지. 입으면 돼 남들처럼. 네네. 그러면 나는 일단은 비교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당할 게 없어. 그것도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만든 선택이고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서 캐나다 구스. 그런 거를 입으면 이제 나도 네, 어디 가서 나 캐구 입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비교가 계속 되고 회사 안에서도 미국과 엄청 다르잖아요. 뭐 미국 회사 다니니까 제 지인이 회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어떤 문화 때문에 그 성과가 되겠죠. 제일 큰 거는. 근데 그거 외에도 가방을 뭘 가져왔나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S그룹을 때려치고 지금은 non-profit에서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많은 측면에서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떻게 measure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관이랑 맞냐 틀리냐의 제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평준화된 레벨에서 내가 위냐 아래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제기는 정말 잘할 수 있다. 한국에서 너무 opportunity들이 많다. 근데 그거에 반대로 샌디에고는 그런 거조차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막 스타벅스 컵을 들고 뭐 베이글 하나 이렇게 물으면서 막 바삐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그렇게 가도 차에 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쵸. 네. 그쵸. 네, 맨해튼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차 타고 간다? 막 할아버지. 와 진짜 나중에 노후를 저렇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막 젊은 애들이 막 뭐 플렉싱하고 뭐 이런 사회는 사실 샌디에고 없죠. 내가 아는 샌디에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 좀 비교할 그런 대상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조금 커뮤니티 레벨에서 떨어지지 않나. 샌디에고가. 샌디에고가. 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웃으면서 샌디에고 트랩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나가면은 날씨가 너무 좋고 365일 너무 좋고 긴장하고 네. 생각할 게 없어. 없죠. 네. 오늘 날씨는 어떻지? 그래서 반대로 샌디에고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한국인들이 많이 받는 거고. 그쵸. 왜냐면은 그런 비교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일은 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하고 항상 그건 있는데 그 애초에 비교 스타팅하는 그 포인트가 나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감에서 나 인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도 생기고 애초에 외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제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SNS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 포장된 것만 보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없잖아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에게 갖고 있는 엄청난 뭐 질병이라든지 가족이 안 좋은 사정을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완벽히 포장된 다른 사람들만 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그 애초에 포장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사는 삶이 괜찮으면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밸런스가 완벽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이해를 하고 거기서 알아서 맞게 행동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어딜 가든 정말 자기 가치관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휘둘리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어떤 커뮤니티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냥 너무 레이다운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이상향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제가 사실 추구하는 방법을 하기에는 사실 샌디에고가 더 편해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목표 설정이라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그랬고 방향성 설정을 하려면은 내 안에서 내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방향이. Yes. 그러기에는 어떻게 보면 샌디에고 좋죠. 그치. 네. 근데 이제 너무 편해지면 나태해지니까 제가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 게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최고의 장소기도 하고 사는 게 또 너무 좋으니까요. 날씨도 너무 좋고. 샌디에고 오세요, 여러분들. 네. 아직 그만해도 돼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일단 뭐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방향성 잡고 이러는 거. 근데 편안함에서 또 안주하면서 제가 요즘에 꼭 해하려고 하는 질문이 제 이제 좌우명리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do the right thing이에요. 옳은 일을 해라. 그 상황에 옳은 일을 해라. 근데 그 옳은 일이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가치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항상 모든 디시전에 존재하고 거기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잊기가 너무 쉽고 그럼 라이프에 대한 스탠더드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내재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웠고 가치관이 확립이 돼 있다면. 근데 그 퀘션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왜냐면 저희가 항상 숲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무를 보면서 살 때 숲을 다시 되돌아보는 리플렉션 타임을 갖고 그 숲에 대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정말 옳은 선택은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거를 자신이 할 때 너무 힘들고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근데 제가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2년, 3년을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사는 순간들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 행복이 그걸 안 물어봤을 때 오는 거는 욕망의 충족이고 도파민 분비고 그거를 차근차근히 해와서 시간이 쌓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크게 느낄 때 그 오는 감정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 만족감은 내가 무언가를 나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 작년에 나와 내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라고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느낌은 왜냐면 사실 와서는 없었어요. 그게 2, 3년을 보내면서 너무 편한 사이클에 빠져가지고 맨날 테니스 치고 맨날 골프 치고 이러면서 내가 작년과 나아졌나?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영 어떻게 살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직장인이랑 똑같지 뭐 그냥 일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타가 왔어요. 근데 그 일하는 것도 자아 실현이 완벽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 통해서. 저는 그 일을 제가 원하는 수준의 몰입과 커미트먼트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너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몰입을 해봤었고 커미트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이미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또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거에 미치지 않게 하고 있네?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쵸. 모르는 사람이면 정말 그냥 나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좋은 보직을 받아서 제 자체에 대한 리플렉션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책을 너무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꿀 빨았네요. 꿀 빨았죠.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제가 정말 와닿았던 구절이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Excellence is a habit 이런 얘기가 있어요. Excellence는 아이스크림인데 Excellent 아이스크림이죠. 네. 그 뛰어남은 습관이다. 그래서 그게 근데 너무 와닿아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 엑셀런트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체력도 무조건 1등이어야 됐고 뭐 태도, 정리 사실 뭐 그때 뭐 여자친구 사진 붙여놓고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정에 어긋나서 그거는 잘 안 지키긴 했지만 그렇게 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군인의 본분, 체력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역량이라든지 통역병이었기 때문에 통역하는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엑셀런스가 있으니까 뛰어난 게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 힘들 게 없어요. 뭐 점검 와도 뭐 점검 온대, 체력 검정 온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그때가 제일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인생. 그 순간에 또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엑셀런스를 모든 분야에서 판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군대에 있을 때 술선수범 한다고 맨날 아침에 제가 불 켜고 저녁할 때까지 청소할 때 안 빠지고 다 가고 뭐 제 기억엔 다 했던 것 같아요. 또 후임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또 제 마투임들이 또 힘들어했어요. 제가 너무 빡빡하게 사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럽고 당당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당당했던 시간. 그래서 요즘에 그걸 하려고 해요. 제가 일이 완벽하게 지금 와닿지 않아도 훌륭함은 습관이기 때문에 해야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인드셋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해지긴 하는데 그 피곤함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왜냐면 저라는 인간이 모든 인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라는 인간이 그런 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ultimately. 내가 하나 이제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자기가 뭐 목표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validation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약간 막 잘 하고 있나? 내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한 바로 인풋 아웃풋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이제 어떤 목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constantly 약간 validation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그런 경험으로 다가와서 그냥 그거 나 혼자 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fulfilling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렇게 validation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뜻은 자기가 하루하루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uncertainty가 조금 있다던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validation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와 오늘 진짜 미쳤다. 나 너무 행복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혼자서 동굴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같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막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면서 이런 순간도 지금 너무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한데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할 수 있지만 막 굳이 너 형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뭐 약간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 자체로 너무 좋거든요. That's it.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너무 공감되는 얘기고 그 만족을 못하고 밸리데이션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적인 거, 하나는 내부적인 건데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밸리데이션을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애초에 거기서 나오는 보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팟캐스트처럼 나는 엄청나게 행복하지만 돈이 안 나온다면 아니면 사람들의 뷰가 안 나온다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 얼티밋 골과 연관이 있거든요. 연관이 있지. 왜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길 바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럼 나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외부적인 보상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제 노력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내가 여기에 100% 넣은 안 인풋에 했다. 대한 건가? 내가 여기 넣은 인풋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은 진짜 하루 그냥 찢었다 미쳤다 전성필 그럴 때 있잖아요. 형 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항상. 그럴 때가 하루하루가 매일 된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치. 그렇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밸리데이션을 찾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근데 필요 없는 사람들 있죠. 왜? 만약에 제 팟캐스트가 100만 200만 명 사람들이 듣는다. 외부적으로 이미 밸리데이션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외부적에서 오는 인정이 사람이 살 때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무시할 건 아니고 절대 필요한 건데 반대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나만의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아닐까. 진짜. 네, 그게 제가 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virtue와 내 가치관을 항상 갖고 다니는 그게 있으면 매일 리플렉트 할 수 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 하면 네. 거기에서 이제 펫 그쵸. 하나 달고 네, 다니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그게 근데 형은 약간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그게 사실 그런 미스티컬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실제 동화들이나 신화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면 여기 막 악마가 하나 나타나고 여기 천사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함이 있는 게 가치관이고요. 제가 정립해 놓은 order.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본능. 네, 테임되지 않은 chaos.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가 딱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있어야지. 약간 이게 의미가 있고. 그렇죠. 두 개 다 있어야죠. 또 케이오스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죠. 두 개 다 있으면서 네. 항상.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세대만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은 근데 오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 인풋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SNS, 유튜브 좀 덜 봐야 되는데. 야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풋이나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을 이미 설정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그 비전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만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되게 의미 있게 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어렵지만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러면 또 더 경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그 길이 있는 상태에서 확립이 된 상태에서 외부 인풋이 들어오면 그 길을 탐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길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 길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길들을, 너무 많은 인풋들, 너무 많은 의견들을 듣다 보면 미로에 갇히지.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를 하고 그게 뭐 시계를 사는 게 될 수도 있고 가방을 사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뭐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끝나고 리플렉션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보통 저한테 와서 좀 재밌는 얘기 하거나 막 신선한 이런 대화를 했을 때 좀 돌이켜를 봤거든요. 그럴 때들이 언제 있었나? 근데 그러면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했어요, 형이. 네. 예전에 형 막 스타트업 페어 같은 거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만난 형 얘기해주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CES. 아니면은 보트 사업이 약간 이런 것도 그 형들만의 친구들 서클에서 얘기하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또 이런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그리고 저도 듣는 분들이 이 팟캐스트 통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이 경험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다양한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분명히 와닿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거 나올 때는 형이 막 신나가지고 얘기할 때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예요. 진짜 그렇네. 네.
근데 잠깐 만난 그거에 게 대해서 아니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진지한 얘기. 그리고 또 형이 더 그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형이 제가 생각하는 형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테이크인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어떤 얘기 들었을 때 편견을 별로 가지지 않고 진짜 듣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형 같은 사람이 이제 형만의 자기 뚜렷한 주관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치. 네.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서 형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리플렉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끝없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은 케이오스에 대한 인풋이 엄청 많은 거죠. 그쵸. 혼란에 대한 인풋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걸 되게 좋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저는 욕구 절제하는데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런 거 자제한다든지 막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좀 더 침대에서 일단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잘 못 지키는 편이지만 또 이쪽 오히려 쪽이 많아요. 나만의 세계가 확실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나름 선입관 없이 많은 것들을 본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로 들어갔다가 귀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쓸데없는 얘기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최대한 경계하려고 하고 이 케이오스 쪽의 인풋을 많이 받으려 하는데 그걸 보면서 형한테 배울 점이 많다는 느꼈죠. 왜냐면 형은 그거를 정말 잘 받아들이니까. 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형한테는 interesting. 팔랑귀. 아니죠. 극단적으로 가면 팔랑귀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데서 어떻게 또 보면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자극을 받아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항상 있으니까. 그치. 나 항상 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인과의 대화에서 어떤 네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이제 뭐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꼰대가 되는 거야. 꼰대가 그쵸. 되는 게 어떤 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막 봤을 때 얘는 뭐가 안 좋다 약간 단점들이 먼저 보이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단점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있기에는 근데 단점들이 보이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연애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친구를 처음으로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여자인 친구가 많이 없어? 그러면 얘는 조금 뭔가 이상할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을 한다던가 근데 나는 거기에서 완전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 나는 너무나도 각자 개인사들이 너무 많다. 너무나도 살아온 배경도 너무 달라.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단점 뭐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각자의 장점이 그만큼 다 다양하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각자 뭘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려고 해. 찾아내려고. 찾아내려고. 그게 근데 형은 지적 호기심이야?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호기심인 것 같은데. 얘는 도대체 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왜냐면 이미 나보다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그쵸? 그거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거의 포커스가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좀 별론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결국엔 근데 형도 판단을 하잖아요. 판단하는 건데. 근데 듣고 판단하잖아요. 듣고 많이 듣죠. 하지. 저보다 많이 듣죠. 그게 좀 닮고 싶은 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람을 봤을 때 그때 느꼈던 느낌이나 아니면 첫인상이 보통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한 9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맞아지겠지. 더 맞아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꼰대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저는 꼰대가 되는 과정이 사실 growing up하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점점 추구하기 때문에 그 전조 증상을 보고 파악하는 게 커질수록 그 라이프가 던지는 혼란에서 더 그치. 버틸 수 있거든요. 아예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혼란을 내가 없애주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그 발전에 대한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치. 네. 그치. 맞아.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진짜 궁금해해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질문 살인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항상 즐거운 술자리들 같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아니 뭐
나는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었어요. 뭐 저의 단점이라고는 항상 또 필터 항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필터를 내려도 되겠다. 근데 저는 나름 또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또 반대로 또 부모님이랑 한국에서 이번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 부모님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아름답지 않다 세상이. 항상 너를 뒤통수 치려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인생에서 배반이라는 걸 잘 안 당해봐가지고 그 얘기 들을 때 또 시작됐다 꼰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아빠 꼰대라는 게 아니라 그 특유의 꼰대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근데 나한테 울림을 주지는 않지만 나한테 엄청 와닿는 얘기는 아니지만 배울 게 확실히 있겠다. 왜냐면 사실 누가 지금 저한테 뒤통수 치면 저 진짜 답도 없어요. 왜냐면 항상 뭐 믿고 웬만하면 다 주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뒤통수를 치잖아요. 형이 많이 저한테 뒤통수 치잖아요. 그럼 당하고 그냥 인생이 뭐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데서도 좀 내가 너한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건 없어. 없죠.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대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것도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생각해도 되겠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더 성장이나 막 많은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없으면은 또 오는 안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항상 그 중도로 가는 그 중용이라는 컨셉이 있더라고요. 또 그 고대 철학에 그게 다 그걸 귀결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 있는 삶. 근데 이거는 좀 사이드 톡으로 가도 되는데 네. 중용을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약간 했어요? 철칙처럼 약간 지키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맞고 뭐가 그르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너무 애매해지는 거야. There's always like a gray line. 어떤 가치관을 성립을 할 때도 There's always a gray line. 이제 개인적인 뭐 인트레스트 때문에 가치관을 뭐 어떻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가치관의 스코프가 예를 들어 내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뭐 세상이야. 뭐 나 자신만이 아니야. 나 혼자 잘 살자. 뭐 이런 게 내 가치관이 아니라면 판단을 해야 될 때 너무 막 이게 많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정말로 끝까지 다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나는 그 아이디어에 박혀서 습관적으로 정말 많이 들었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더 듣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때 지금 너가 중요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났어. 사실 그래서 그 중용이란 컨셉 자체는 이제 동양 철학에 있는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되게 안 좋아지는 면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은 냉소주의로 귀결되거든요. 맞아.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네, 그게 이제 또 정말 광폭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살인마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그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냉소적인 게 이제 파괴적인 성향까지 겹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파괴적인 생각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냉소주의를 되게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냉소주의 벗어나는 것 중에 좋은 방법이 원칙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원칙들을 설립할 때 되게 좋은 게 이미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성경이라든지 코란이라든지 그 전통적인 레슨들 그런 거에서 나오는 배움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거가 잡아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많이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지금 것들도 되게 저한테 너무 많이 공감된 얘기들도 그 사람이 많이 했던 얘기들이고, 네, 그 확실히 중심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저희 세대에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많은 인풋이 있는 거의 장점은 그런 걸 또 볼 수 있죠. 그치. 네, 왜냐면 뭐 1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에 대한 글을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절대 모르죠. 그건 진짜 하버드나 아니면은 토론토 대학교에 재직하셨을 때 그때 수업을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너무 세상이 또 그런 면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또 어떻게 보면 그 중용에서 형이 흔들렸던 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 가치관 설립에서 중용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가치관 설립에서 중용이 되려면 뭔가 그렇긴 해. 그쵸. 너무 형은 너무 들었던 거죠. 그거의 중도가 또 어떤 정도 필요한데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같이 첫 레코딩이었는데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형. 저도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게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성과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시작을 끊어줘서 너무 고마워요.